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하게 창을 열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이거 협상용이다, 이렇게 또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란을 공습하는 이런 상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란이 자기네들도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항모전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란도 항모를 출격시켰어요. 그런데 그 항모가 우리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만든 항모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신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하루 뒤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는 언론 보도 접하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통보가 협상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협상용이라더니 협상은 말로 하고 관세는 손으로 찍어 누르는 건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보한 것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현지 시각 1월 28일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가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7일 언급한 25% 관세 부과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재무부는 며칠 내로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내용을 담은 연방 관보를 발표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무부가 준비 중인 작업은 관세 인상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이에 대한 연방 관보 공표인데요. 이 작업이 끝나면 즉시 한국산 상품의 관세는 현재 적용된 15%에서 25%로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관세가 10% 이상 인상되면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국경제분석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4월 미국의 25% 관세 부과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만 4조 6,352억 원의 직접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요. 라이스 신용평가는 올해 25%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경우 현대차 그룹의 올해 관세 비용은 8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들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대미투자 특별법 등 관세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인데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1월 28일 MBC 라디오에서 해당 법안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국민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각종 특검법, 검찰 무력화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방송사법 등 논란이 된 법안들은 졸속으로 초고속 처리한 바 있는데요.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더라도 매년 2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 보내야 해서 외환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능력은 없으면서 되는 대로 질러댔던 이재명 정권과 집권 여당, 이제 제대로 쓴맛을 보게 될 판입니다. 네, 제대로 쓴맛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쓴맛을 보게 될 그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감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인데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죠. 아프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안 아프고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받은 후에야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냐, 우리 생활이 왜 이렇게 됐냐,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 미래는 왜 이렇게 어두워졌냐, 우리 자식들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손자는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이런 직접적인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못한다.
즉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지 않고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람을 다수가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 신흥기대 국방TV에 모이는 분들은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재명에 아직도 완전히 매몰되어서 제가 여행 가느라고 공항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또 여행 가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잘한다걸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도대체 뭐가 잘하다는 건지 싸울 수도 없어서 그냥 안 듣고 말자 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수없네. 왜 이런 자리에 내가 앉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책은 모르겠고 칭찬은 자동재생,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자, 이탈리아에 가보니까 제가 로마에서 5박 7일을 했는데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까지 최고의 국가 아니었겠습니까? 엄청난 문화가 있었고 우리도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부족을 만들면서 어떻게 나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던 시절에 자기네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문명 문화를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와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똑같아요. 34,000여 달러. 그런데 거기는 물가가 너무 비싸요. 맥도날드에 갔는데 우리 한국에서 맥도날드 빅맥 세트 먹으면 한 8,000 몇백 원 하죠. 그런데 거기는 빅맥 세트를 먹으니까 아니 감자 찍어 먹는 토마토 케첩도 돈 내야 돼요. 0.5유로. 그래서 토마토 케첩까지 다 사고 나니까 12.5유로. 우리 돈으로 빅맥 세트 하나가 21,000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하고 국민소득이 똑같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이재명이 지금 나라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인데 25% 내라고 선언하고 그리고는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 해결책을 마련할 거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협상용으로 던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죠. 더욱 중요한 건 25% 관세 연방관보 개제 준비다. 협상이 아니고 관보 개제 준비 중이다 이겁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관보 개제가 뭐냐? 이제 실행한다 그 말이죠. 협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장난이 아니다 이거예요. 협상은 말장난, 관보는 실전. 참 균형 잡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만 미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 중 하나죠. 현대자동차는 앉아서 연 5조 원에서 8조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1차 피해는 현대자동차 그 기업 자체에 있겠죠. 그리고 돈을 못 버니까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성과금 많이 못 받겠죠. 내년도 연봉 인상 제대로 안 되겠죠. 그들에게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 피해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엄청나게 많은 협력업체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회사들이 있는 지역의 상권들로 연달아서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피해가 오죠. 누구 때문입니까? 왜 25%를 갑자기 트럼프가 때렸을까요? 쿠팡 때려잡고 하니까, 그러면서 돈을 3,500억 달러를 주라는데 안 주니까, 돈 안 주니까 때려야지, 이런 흐름입니다. 대미 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처리한다. 이게 뭐냐? 우리가 미국과 팩트시트를 만들었죠? 그러면 조속히 그걸 서명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팩트시트 만든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도 2월 말, 3월 초, 4개월, 5개월 지나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돈은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돈 안 줘. 이거 봐라. 약속 안 지키네. 25% 때릴 거야. 그리고 장난 아니니까 관보, 재무부에서 관보 개제하고 빨리 실행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서 왜 이거 처리 안 하냐? 안 하는 겁니다.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 이런 거는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통과되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돈 퍼주는 거, 이런 건 그냥 신속하게 통과시킵니다. 그래도 이건 안 해요. 왜? 돈 줘야 되니까.
하면 1년에 200억 달러씩 줘야 되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1,8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430원 정도 돼 있죠, 1달러가. 그런데 국민들은 이게 1,500원, 1,600원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 IMF냐? 이래서 정치 뭐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안 그래도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에다가 1년에 200억 달러씩 주면 당연히 또 폭등하겠죠. 더 약세가 되겠죠. 그거 보여주기 싫어서 이건 안 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때려,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쿠팡을 지금 때리고 쿠팡 대표를 체포 시도하고 있죠. 기가 막힙니다.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체포.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뭐야, 미국인을 체포했다고. 중국 알리테무 이런 중국 온라인 쇼핑몰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이렇게 때리고 미국 기업 대표를 체포했다고 분노를 느끼게끔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보다 지금 훨씬 잘 살고 있던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프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아파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세게. 자,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인데 자기가 책임인데도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법 통과를 안 시켜줬어. 이렇다라고 민주당 탓을 해버려요. 무슨 남자가 이래요 이거.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탓은 남이 지는 신기한 시스템입니다. 자기가 빨리 통과시켜줘라고 하면 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 5월 공천, 지방선거 공천, 특히 도지사 공천 중요하죠. 이걸로 지금 둘이서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둘 중 하나가 죽냐 아니면 둘 다 죽냐. 우리 마음은 둘 다 죽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좀 살자. 제발 좀 살자. 이탈리아보다 훨씬 좋던데 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려 하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긴장 고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추가 공격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도 이에 맞서 전략무기를 출격시켰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전쟁 준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국내 문제 해결은 왜 늘 예비회담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이란 시위와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예비회담을 가졌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이란 측의 태도 때문에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대규모 군사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CNN이 현지 시각 1월 28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상황이 행정부의 공개적 목표를 급격하게 재조정하는 것이라 평가하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국 시위에 대한 지원으로 군사행동을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밝힌 지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지도부는 물론 시위 진압과 관련된 보안 관계자들에 대한 공습과 정부 및 핵시설에 대한 공격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대통령의 최종 결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항모전단이 이 지역에 배치됨에 따라 이달 초보다 군사적 선택지가 확대됐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협상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스티브 위쿠프 특사가 나서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물밑 접촉을 진행해 왔는데요. 회담 성사를 위해 미국이 내건 4대 조건을 이란이 모두 거부하면서 예비 접촉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위코프 특사는 이란 측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연구 중단,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 폐기, 탄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미사일 군축, 외국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전면 중단 등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이란 측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을 모두 거부한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방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남부 해안선에 해안포와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었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섬들에는 상륙 거부를 위한 지상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이란은 1월 27일 오후 항공모함이라 주장하는 샤이드 바게리 함도 출격시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건조됐다가 지난 2024년에 항모로 개조된 샤이드 바게리는 길이 240m, 폭 32m, 만재 배수량 4만 6천 톤의 선박으로 이 배에 누르 대함 미사일과 코사르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카에르 313 무인 전투기와 장거리 자폭 드론을 실어 운용 중입니다. 이란이 이 항모를 출격시킨 것은 이 항모로 인근 해역의 미국 에이브럼 링컨 항모전단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과연 이 항모가 미군 항모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하메네이와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다. 항모가 이제 거기 같죠. 지금 항모 전단은 이란과 700km 거리에 있습니다. 700km면 슈퍼호넷 전투행동 반경 안에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슈퍼호넷은 얼마든지 출격시킬 수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전투행동 반경이 긴 에이브럼 링컨의 F-35C도 전투행동 반경이 1200km 정도 되니까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협상을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협상을 위해 사전에 핵심 사안들 좀 조율해 놓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핵심 사안을 조율하자고 협상에 대비한 사전 접촉을 했더니 이란이 다 싫다라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4대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연구 중단. 우라늄 농축하지 마라. 왜? 그거 가지고 핵무기 만드니까. 둘째,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 폐기. 일단 고농축 우라늄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만들진 않더라도 그걸로 핵무기 몇 개 만들 수 있으니까 폐기해라. 셋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미사일 군축. 지금 탄도미사일이 수백 기 있으니까 줄이고 사거리 1000km, 2000km 이런 건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으니까 없애라. 넷째, 외국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전면 중단. 후티 지원하고 헤즈볼라 지원하고 이라크 내의 각종 무장 세력 지원하고 전 세계에 대한 테러 행위 지원하는 거 중단해라. 이 4개 요구 조건을 내었는데 다 거부. 그래서 협상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브럼 링컨 항모 전단이 가니까 이란도 그에 맞춰서 자기네들의 항모를 맞상대시키러 출격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란 해군 사령부가 있는 해군 기지죠. 반다르 아바스. 반다르 아바스도 참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출항했습니다. 여기 점이 보이네요. 이 점이 바로 이겁니다. 확대해보니까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건 뭐야? 네, 바로 이란의 샤이드 바게리 항공모함입니다. 이란이 항공모함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냥 항공모함이라고 주장해요. 생긴 것도 항공모함처럼 생겼죠. 스키 점프대 있고 앵글드 데크처럼 옆으로 삐져나와 있고요. 그런데 아일랜드는 원래 항공모함 옆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뒤에 가로로 서 있어요. 이건 뭐냐? 그래서 이 배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는 컨테이너 화물선이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 현대중공업이 만들었다. 2000년에 현대중공업이 이란에 만들어서 수출한 배라고 합니다. 그걸 2024년에 24년 만에 이란이 이렇게 스키점프대를 설치하고 항공모함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항공모함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기관총도 달려있고 막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비행기를 운용한다. 카헤르 313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무선조종 장난감 비행기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 아주 작습니다. 요런 걸 날렸다가 착륙했다가 날렸다가 착륙했다가 하면서 우리 진짜 비행기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샤이드 136 같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참 쓰고 있는 장거리 자폭 드론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운용해서 미군 항공모함이 오면 대규모로 날려서 미 항모에 대한 공격, 함대 결전을 한번 해보자. 겁나지? 그러면 오지마.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항공모함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이란이 몸소 보여주는 중입니다. 한국산 항공모함, 개조는 이란이 했지만 일단 베이스는 한국산이니까 그 컨테이너선이 침몰하는 것은 마음이 좀 안타깝구나. 세계 정의를 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칠 수 있는 상황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해군 항모가 갔죠. 그리고 미 공군 전력도 많이 갔습니다.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 공군 전력을 조사해 보니까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폭기가 무려 37대가 배치되어 있고 A-10 공격기 24대, F-16 전투기 12대, 그리고 공중급유기가 30대 이상 중동에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영국 공군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2대 추가로 있고 이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이스라엘이나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패트리어트 같은 방공 무기들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이제 방공 무기들을 많이 갖다 놓으면 방패가 마련되는 거고 방패가 마련되면 그때부터는 펀치가 날아가는 거죠. 네,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한 번 더 느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병이 심각한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암세포를 도려내야 되는데 아프지 않으면 암이 걸린 줄 몰라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린 줄 알고도 그 암세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많이 있다. 대가리가 깨져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지만 그게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